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입동이 며칠 안 남았죠. 늦가을에 꼭 한번 드시고 넘어가야 할 요리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추어탕인데요. 이름 그대로 가을의 생선이죠. 추어는 늦가을 동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죠. 여러분들 한 그릇씩 드시길 바라면서 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어는 천상반구, 하리, 니추, 예지위, 수중인삼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늘에는 비둘기가 있고 이 개천에는 미꾸라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수중에 물속에 있는 인삼이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효능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또 추어는 강정장양의 약이다라고 소녀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강정장양이라는 말은 정기를 보강하고 정기를 강하게 하고 또 양기를 아주 크게 튼튼하게 하는 약이다라는 말이죠. 양기를 보충하는 약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명나라 때 그 본초강목을 쓴 이시진도 치양사불기 추어 자식지라고 했는데 이 말은 남자가 발기가 되지 않으면 추어를 삶아 먹으면 치료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듯이 옛날에 굉장히 극찬을 했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현대 연구에 의하면은 이 추어는 항암 작용이 있고 또 간에 굉장히 이롭다 그래요. 따라서 황달에 좋고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영양학적으로 봐도 지방이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노화 예방에 좋다라고 합니다. 자, 추어의 효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어의 성질은 평하고 평하니까 이 열성이나 한성 체질 다 먹을 수 있다는 의미고요. 맛은 달며 맛은 다니까 자양작용이 있고 몸을 보호하겠죠. 그 다음에 비장경, 간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비장에도 유익하고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다는 의미가 되죠. 자, 중초를 편하게 하고 비위를 튼튼하게 한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습사를 제거하고 도안에 좋다 그랬어요. 습사라는 것은 습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면 습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준다는 의미죠. 또 도한이라는 것은 이 잠잘 때 나는 땀을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잠이 깨어있을 때는 땀이 나지 않다가 잠에 들면은 땀이 나는 것을 도한이라 그러는데 주로 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은 음을 보충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뇨작용과 해독작용도 있다. 양사를 일어나게 하고 이지를 멈추게 한다고 식물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소녀경에 소개했던 말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오로라는 것은 오래 보지 못하고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오래 서있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한다. 이 5가지 몸이 아주 허약해서 나타나는 이 증상이죠. 자, 오로가 있거나 또 오열은 오후만 되면은 열이 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아침이나 이럴 때는 열이 나지 않다가 오후가 되면 은근한 열이 나타나는 거, 이런 증상을 우리가 오열이라 하는데 이런 증상도 마찬가지로 음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어린이들 비위가 허약하거나 피부병에 좋고 또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대보음분한다 그랬습니다. 진난본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보음분이라는 것은 이 앞에서 소녀경이나 아니면은 본초강목에서는 양기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대보음분한다라면 음을 보충하는, 크게 보호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이 추어는 음기, 양기 둘 다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아주 허약한 사람들에게 좋다라는 의미예요. 또 비위가 차고, 즉 소화기가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몸이 허약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음어로 인한 도안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또 어린이 성장 발육에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성장 발육에 좋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노년의 심혈관 질환,
항암 효과가 있고 근만성 황달성 간염, 당뇨병, 뭐 현대 성인병에 좋다는 의미죠. 황달 같은 경우도 습열이 간 쪽에, 간담 쪽에 쌓여 있어서 나타나는 게 황달입니다. 근데 아까 습사를 제거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달에도 좋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 양위는 앞에서 양사랑 같은 말이고 치질, 피부 가려움증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이뇨작용이나 해독작용이 있으니까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추어는 우리가 몸이 좀 허약할 때, 몸을 좀 보하고 싶을 때 드시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약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어 요리는 대부분 탕을 끓여 먹었죠. 지방에 따라서 통째로 넣는 지방도 있고 아니면은 곱게 갈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지방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곱게 갈아서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두부하고 미꾸라지를 같이 넣고 열을 가하면은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이 성질이 찬 두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 열을 가하니까 두부 속에서 그대로 익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두부 추어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주로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은 황달이나 당뇨, 황달성 간염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두부하고 배합하면은. 또 마늘과 만약에 배합해서 추어를 먹으면은 수종, 몸이 붓는 거, 물기로 해서 몸이 붓는 그런 그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나무추어탕에서 뭐 이 추어 정식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보면은 추어 만두도 만들고 또 추어 튀김도 만들고 추어 칼국수도 만들고 추어로도 탕수육도 만들고 또 추어 도리뱅뱅, 추어 전골, 이 다양한 요리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메뉴를 선택해서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 그릇씩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어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어탕 장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절에 맞는 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절기별로도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니면은 여건이 되는 대로 그 계절에 맞을 때 하나씩 이렇게 음식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